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다소 멀게만 느껴지는 미국 연방정부의 코인 전략 비축 선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비축에 대해서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뭔가 타는 냄새는 나는데 연기만 보이고 있는 상황. 냄새만 나고요. 분명히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뭔가 불씨가 보여야 되는데 냄새만 나는 약간 긴가민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10월 9일에 있었던 비공개 회의. 이런 기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참 뭔가 회의를 했다고는 합니다. 스컷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업계 임원들과 비트코인 비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이런 기사라도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 고마운 분이 바로 클린 스파크 비트코인 채굴 회장 매트 슐츠라는 분이 이 인터뷰를 안 했으면요. 우리는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스컷 베센트와 나 이런 얘기를 했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탈중앙화의 대장, 비트코인조차도 이걸 보면 이게 내부자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 내부자들이 쑥덕쑥덕 해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으로 만들 것이다 하면은 또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제는 뭐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그러나 전략 비축은 시간 문제이지 기다리면 결국은 오겠구나. 요거를 좀 유추를 해 볼 수 있겠죠. 자, 10월 10일에 있었던 또 다른 기사는요. 도이체 방크라는 독일의 큰 은행에서 2030년까지는 비트코인과 금을 특히 비트코인 싫어했던 중앙은행들이 핵심 비축 자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싫어했던 중앙은행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산답니다. 그래서 두 자산은 인플레, 통화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에 대비하는 핵심 자산이다라고 지금 이게 첫 번째 쓴 보고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비트코인 전략 비축, 중앙은행들 비축, 국가 비축, 기업은 이미 하고 있고요. 요거는 당연한 거구나. 지금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이런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0월 8일자에도 신시아 루미스 와우밍주의 상원의원 이분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금은 나 이거 언제든지 조성할 수 있어. 왜냐면 트럼프가 3월 달에 행정명령을 내렸거든.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3월 초에 암호화폐 행정명령 이후에 7개월간 감감무소식 구체적인 방안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시죠. 3월 초로만 넘어가더라도 기억나십니까? 크립토 서밋과 행정명령, 전략비축 행정명령이 이제 콤보로 날라오면서 우리 굉장히 들떴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날짜가 한 3월 2일, 3월 3일쯤 될 텐데요. 트럼프는 그냥 트루스 소셜에다 바로 쏴버리죠. 뭐 백악관이나 홈페이지나 뭐 이렇게 올리진 않습니다. 암호화폐 전략 비축 행정명령을 하겠다, 전략 비축하겠다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코인 이름까지 박아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정말 시장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요때만 하더라도요, 3월만 하더라도 조만간 미국이 이 코인 사겠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런 행정명령들을 뭐 60일 이내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보고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5월쯤 가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 5월이 지나도 6월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고 있죠. 물론 트럼프에겐 얘기를 했겠지만 트럼프가 보고하지 마. 이거 뭐 언론에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트루스 소셜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일단 요게 첫 번째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타도 별로 없고요. 굉장히 정갈하게 글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걸 보면 참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바이든의 욕을 시원하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크립토 리저브를 하려고 봤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 공격을 했었네. 요거 내가 막아줄게. 그래서 워킹 그룹을 통해서 내가 크립토 전략 비축을 할 거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크립토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지금도 비트코인만 킹왕짱 거의 2년 내내 비트코인만 올랐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정말 신뢰가 바닥이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여기에 비트코인 SR 이렇게 BSR로 나올 줄 알았는데 크립토란 단어를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알트코인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 구체적으로 XRP 솔라나 에이다까지 넣으면서 정말 이 코인이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SNS를 다시 한번 올렸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홀더들이나 개발자들이 우리 코인은 왜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분명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뭐 당연한 거지. I love 비트 앤 이더라고 하면서 우리를 기대를 하고 흥분하게 했었지만 지금 10월 뭐 중순을 향해 가고 있지만 7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마치 우리 지금 알트 시즌은 없어. 계속 1년, 2년 내내 했던 것처럼 전략 비축 그런 거 기대감 없어. 뭐 하든가 말든가 혹은 그런 거 돼봤자 별거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그나마 이더리움, 뭐 솔라나, XRP가 좀 올라서 망정이지. 그런 것마저 안 올랐다면 알트코인은 뭐 되지도 않겠구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겠죠. 자, 근데 우리만 힘이 빠졌던 게 아니라요. 이 내부자 중에 한 분조차 사임을 하고 떠나버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8월 10일자로 백악관의 크립토 자문위원회 사무국장 겸 자문위원장 보 하인스라는 과거에 뭐 하원의원인가도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고 뭐 풋볼 선수로도 날리고 굉장히 똑똑한 젊은 친구였는데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 이제 패기 좋게 뭐 전략적 비축을 담당을 하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게 빨리 할 수 있게 이런 기대감에 왔겠죠. 근데 자꾸 트럼프가 기다려 하니까 이 젊은 친구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떠나자마자 한 9일 정도 뒤에 일주일 좀 있다가 테더에서 이분을 낚아채 갔었죠. 그래서 테더 입장에서 뭐 좋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내부자들조차도 언제를 모르니까 이게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으로 가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좋은 선택이다. 왜냐하면요, 이런 거 하면 크립토를 다 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립토를 이분 제가 알기로 2014년부터 투자를 한 사람이라 잠재력은 알고는 있는데 크립토를 살 수도 없게 만들고 맘대로 전략 비축을 할 수도 없게 만드니까 여기로 간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친구의 꿈이 뭐 정치인이나 뭐 정부 쪽이나 권력을 잡겠다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 좀만 더 기다렸으면 전략 비축의 한 기둥을 한 파트를 담당하는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선택은 이제 본인이 했으니까 뭐 그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요. 자, 근데 이분 보 하인스만 이랬던 건 아니겠죠. 지금 똑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데이비 sak스라는 크립토 차르, AI 차르 있잖아요. 이분도 기다려 하니까 기다리고 있고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떨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려 하니까 이분들은 역시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겠죠. 이분들은 뭘 알고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을 중간 선거를 위한 승부수로 띄우겠구나. 히든 카드로 남겨놨구나. 그래서 선언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질질 끌면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어르신들, 이 연륜이 있는 분들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해가 안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일단 중요한 이 크립토의 전략 비축이 언제일 것인가? 힌트를 한번 가지고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6년도 1월 초까지는 최소한 뼈대는 볼 수 있겠다,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근거는 올해 9월 9일자에 있었던 미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근거로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때 당시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재무부에서
비트코인 수탁 계획 수립을 하원이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하원 의원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자, 이런 법안 HR 5166이라는 법안이 내용은 뭐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지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막 하원에 상정이 돼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텐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스캇베센트는 90일 이내에 하원과 상원위원회에 디지털 코인을 어떻게 커스터디, 수탁을 할 것인지 계획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좀 반대하기도 애매한 게 계획만 수립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력 비축까지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현황 파악하고 계획을 내세요. 요거는 하원만 통과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정부가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 알트코인도 들어가 있구나.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한번 이제 시기를 위해서 한번 따져보면요. 일단 이 법안이 올라가기 위해선 뭐 비슷합니다. 하원에서 만들었으면 하원 통과, 상원 통과, 대통령 통과 뭐 이렇게 가겠죠. 자, 하원 통과 기간은 10월에서 11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이제 발의가 돼서 시작이 될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상원에서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정도에 통과가 되고 검토가 될 거고 그 이후에 내년 1분기쯤에 대통령이 사인을 할 것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랗게 칠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원까지 갈지 상원까지 갈지 대통령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죠. 저는 이 자체가 통틀어서 그래도 한 70에서 80% 확률로 이제 다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확률과는 별도로 일단 하원만 통과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0일 이내에 하원과 상원에 이 계획서 자체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원이나 대통령 통과 안 해도 돼요. 하원만 통과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반대로 상원도 통과하고 대통령도 통과를 한다면 이거는 진짜 비축할 수 있는 이제 뭐 법안이 만들어지고 행정명령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하원만 통과해도 우리는 계획서를 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죠. 초안은 9월 9일에 나왔습니다. 기사가 이때 나왔었죠. 근데 발의했다고 바로 이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이제 하원에 상정이 되고 표결을 앞두고 있는 시기가 10월 9일부터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죠. 그래서 아직 고냐 스톱이냐는 결정이 안 됐지만 이때부터 기간이 카운트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원에서 OK를 했다 그러면 이 10월 9일을 기준으로 90일 뒤까지 보고를 제출해야 된다. 계획서를. 그게 26년 1월 7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론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냐? 뭔가 낌새를 느낄 수는 없을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6년 1월 전 진행 상황을 미리 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향후 90일 동안 그러면 정석적으로 벌어질 과정을 살펴보면 뭔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석적인 과정이고요. 그냥 항상 언젠가 트럼프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건 제외입니다. 이런 거는 뭐, 돌발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없고, 그냥 정석적인, 법안이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1단계 10월 중순. 지금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1단계는요, 그냥 재무부가 태스크포스, 이거 누가 할래? 손들어서 누가 할지 내부 검토를 착수를 하고, 뭐, 관리 기관을 지정을 하고, 회계는 어떻게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짜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 영상에 오늘 있었던, 가장 초반에 있었던 스쿼퍼센트의 비공개 회의 있죠. 그게 저는 이런 거를 위한 회의가 아닐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TF 누가 할 것인데, 이거 관리기관 어디로 할 건데, 회계는 뭔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크립토 업계 임원들과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초반 비밀 회의를 하는 게 여기에 일환이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2단계 11월로 가면 실무를 이제 착수를 해야겠죠. 정부가 지금 20만 개를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디에 보관이 돼 있고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이며 관리 현황은 어떻고 회계 반영이 되면 뭐 이 정부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고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도 초반 그 비공개 회의 때 좀 뭐 안건으로 잡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단계 12월로 가면요. 실질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언제에 대한 이제 뭐 과정이라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2단계 11월까지는 보시면요. 대부분 내부자들, 정부 관리자들이 하는 거라 이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12월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커스터디, 제3자 커스터디 보관 업체들이요.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자기들이 보관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관 업체들을 위한 계약 후보를 검토하고 뭐 입찰을 한다든지 뭐 표준을 정한다든지 할 때 코인베이스나 뭐 앵커리지나 여러 가지 후보 기관들이 이제 입찰을 주고 이들과 연관이 될 가능성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그 비공개 회의 때 그 채굴 업체 회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코인베이스나 이런 기관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력 비축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시기가 미리 알 수 있는 과정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거죠. 뭐 4단계 1월 초에 발표하는 건 이미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 12월 전후로 해서 코인베이스의 CEO 입에서 전력 비축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전력 비축에 대한 뭐 가능성이라든지 뭐 입찰을 썼다든지 요런 내용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꽤나 진척이 됐구나. 야, 이제 3단계까지 넘어왔구나. 요래서 이제 상승이 될 가능성, 입질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뭐 매크로나 유동성이나 뭐 금리나 이런 거 다 빼고 전략 비축에 대한 법적인 절차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좀 느낌이 올 수 있겠다. 그리고 26년 뭐 상반기 어느 즈음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백악관이든 트럼프든 정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뭐 전략 비축을 하겠다. 뭐 5년간 100만 개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면 저는 거의 정점의 근처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나의 뭐 정말 폭탄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언제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전력 비축이 선언됐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물론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어,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토대로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례 자체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있었던 게 앞서 보셨던 3월 초에 있었던 우리 전력 비축하겠다 이렇게 행정명령하고 크립토 서밋 했던 그때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유동성이 훨씬 없었는데 마치 이제 친크립토 정부가 온다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뭐 그때 시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없었던 3월 초보다는 오히려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3월 초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AI와 씨름을 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까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 전 저점과 발표 후 고점 그냥 하루 만에 있었던 얘기죠. 이게 1월까지 해서 막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2월, 3월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막 치고 올라왔던 그러니까 떨어질 때 올라오니까 더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루 정도 만에 비트코인이 한 13% 정도 올랐고요. 이더리움은 18.9%, XRP는 36%, 솔라나는 28%, 에이다는 무려 80%까지 올랐습니다. 주로 이제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저도 이때 에이다를 한 절반 정도 팔았던 기억이 나고요. 오전반 제 형은 다 팔았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뜻하지 않은 기회에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요. 크립토 서밋이 3월 7일인가 있었고요. 행정명령도 다 그때 이후에 발표, 3월 7일 이후라고 기대를 해서 그때 되면 팔아야지, 발표하면 팔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그 SNS에서 3월 2일이었나요? 3월 3일에 갑자기 트럼프가 터뜨려서 이게 참 준비되지 않았을 때 급등을 해서 뭐 팔기가 좀 어려웠다. 충분히 미래에도 일어날 법한 일이겠죠. 그래서 좀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여기엔 안 넣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상승은 그 트위터, SNS 발표했을 때 터졌고, 실제로 행정명령하고 크립토 서밋 했을 때는 뭐 다 10% 넘게 떨어졌었습니다. 뭐든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또 이때 당시와 이제 미래에 있을 전략 비축 선언 좀 차이점이 있다면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게 기준도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비트 이더 XRP 솔라나 A다. 뭐 일단 미국 코인 기준인 것 같기도 하고 시총 순으로 따지면 BNB도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뭐 본인에게 로비를 잘했던 뭐 XRP를 좀 솔라나를 뭐 이렇게 좀 띄워주기 위해서였는지 아무튼 기준을 알 수 없는데 미래에 이제 행정명령을 벗어나서 이제 전략비축 법안이 나온다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수 없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매입 계획, 어떤 돈을 가지고 뭐 5년간 뭐 100만 개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도 나오겠고요. 더 중요한 거, 비축 코인에 대한 조건이 나올 거예요. 그냥 뭐 비트 이더 XRP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은 얼마 기준으로 가고 뭐 예를 들어 뭐 CME 선물에서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뭐 거래가 됐다든지 ETF가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축 코인 조건, 정부가 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엄청 중요하겠죠. 야, 이거 좀만 잘하면 이더리움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비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막 폭발을 할 것이고, 아, 이번 사이클에는 그래도 얘네들은 안 되겠네 하면, 그런 친구들은 적어도 이 발표로 인해 급등은 별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뭐 나중에 유동성이나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걸로는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 급등락이 좌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구체적인 조건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는 비트만 미국이 뭐 이렇게 전략 비축을 할지, 아니 이더리움까지는 잘하면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XRP나 솔라나까지도 될 것 같다든지, 혹은 뭐 BNB도 들어갈 것 같다든지, 이게 이제 나와봐야 알 수 있겠다. 근데 앞에 있을수록 당연히 그 확률은 높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팔 물량은 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막 팔아야 되는데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막 40일, 50일 기다리고 있으면 이때는 좀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뭐 미리 좀 준비를 팔 물량까지는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향후에 그럼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알지만 이런 느낌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3월 달에 뭐 크립토 서밋이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날렸잖아요. 그때와 이게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3월 초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쭉 떨어졌다가 4월, 5월, 6월, 7월 가면서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됐는데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그냥 추정을 해봤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뭔가 이제 100만 개 비축한다 하더라. 이거 미리 아는 사람들 내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서서히 조금씩 오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 소식이 터졌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모르니까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팔아야겠죠. 그냥 팔아가는 겁니다. 뭐 위로 갈수록 조금씩 매도 물량을 더 올려서 팔고 했는데 당연히 정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분할 매도를 해 나가야 된다. 특히 이런 코인들을 갖고 있다면, 팔 물량이 있다면 좀 공포감을 가지고 팔아야 된다. 왜냐면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요. 분명히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오히려 공포감을 가지고 정말 로봇처럼 계획에 맞게 분할 매도를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좋겠다. 근데 요때 못 팔았다고 좀 뭐랄까요? 아쉬워하시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요때 못 팔았다고 아쉬워했는데 더 올라갑니다. 심지어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아니면 더 길게 갔다가 떨어지고 둘 다 아쉬울 수 있겠죠. 왜냐면 요때 팔았으니까요. 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알트코인은 더 막 파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쉬움도 투자의 일부다. 이런 거 아쉽다. 뭐 이래서 나중에 뭐 더 사시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아쉬움도 투자의 일부 중에 하나고 받아들여야 하고 이걸로 인해서 막 속상해하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좋겠다. 완벽한 투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매도도 없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다른 얘기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다 4년 사이클이란 걸 알고 투자를 하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최근에는 좀 뭐 이제 맞네 틀리네 하긴 하지만 아무튼 4년 만에 오르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전략 비축 뭐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대략은 알고 답을 알고 가고 있는데 왜 대부분이 돈을 못 벌까?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수학 알려주다가
갑자기 문득 깨달음이 와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수학 포기자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역시 AI랑 씨름을 하면서 어떤 포기자가 많은지를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중학생 때 수학, 국어, 영어, 과학을 포기한 사람, 고등학생 때 포기한 사람, 누가 많냐? 압도적으로 수학이 많아요. 근데 이게 좀 퍼센티지 편차가 커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17에서 32, 중학생 때도 좀 많았네요. 근데 고등학생으로 가니까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국어나 영어나 뭐 과학은 데이터가 부족하다 치고, 국어도 20인데 또 고등학교도 20, 영어도 20에서 25인데 20, 오히려 뭐 똑같거나 오히려 감소를 하거나 이런데 수학은 오히려 늘어나잖아요. 이거 왜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영어라든지 뭐 국어라든지 뭐 한문, 뭐 예체능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웬만한 종목들은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하면 그래도 결과가 좀 보이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는 오늘 단어 뭐 10개, 20개 외웠다. 바로 써먹을 수 있죠. 수거나 이런 거 배웠어. 외국인 만나면 써먹을 수 있고요. 뭐 외국인들도 한국 와서 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외우잖아요. 그럼 바로 써먹으니까 이게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문법 요거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영어 유치원 갔다, 영어를 못해도 해외 연수 갔다, 뭐 토익, 토플은 못 볼 수 있지만 입은 열리고 귀는 트이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노력에 그래도 웬만한 종목들은 비례를 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 나 요 정도 했네. 좀 더 해볼까? 해볼까? 요런 맛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 영어 광고, 야너두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정확한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까 야나두더라고요. 야나두라는 회사, 대한민국 인터넷 교육 기업이다. 10분이면 왕초보도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홍보한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10분이면 영어를 쉽게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어. 오늘 조금씩 조금씩 하면 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수학은 왕초보도 10분 만에 잘할 수 있다는 빈말조차도 안 나올까요? 이런 거 보셨나요? 수학 왕초보 너도 할 수 있어. 뭐 과학, 뭐 경매 너도 잘할 수 있어. 아, 뭐 쉽게 보는 경매, 쉽게 보는 수학, 쉽게 보는 과학책 보더라도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만화는 만화고 내용은 내용대로 어렵고 이게 왜 그런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수학은 결국 원리와 공식을 배운 뒤에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배우는 거죠. 학교에서. 끙끙거리면서 손으로 풀고 틀리고 막 1시간, 2시간 머리를 싸잡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뭐 지금 생각해 보시면 쇼츠, 뭐 유튜브 중에 또 쇼츠만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10분, 20분 막 1시간씩 고민을 하면서 이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타 과목들은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맛이 있어요. 심지어 다이어트도 내가 운동을 했다, 막 1일, 2일, 3일, 미세하지만 변화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안 풀면 안 풀린 거고요. 풀면 풀린 겁니다. 안 풀리면 1시간을 고민해도 못 푼 거예요. 그리고 뭐 회사로 따지면 대기업이나 뭐 공공기업 가면요. 뭐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실무를 막 행사를 하는 팀이 있고요. 전략이나 기획을 짜는 팀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 좋나요? 저는 행사하는 팀이 좋더라고요. 뭐 포럼하고 세미나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는요. 정부 사업하고 진행이 돼요. 나 이거 이번 포럼 했다, 나 교육했다, 세미나 했다, 성과도 나오고 끝났다는 맛이 있는데 이 전략이나 기획이나 특히 R&D나 이게 한 달을 해도 두 달을 해도 뭔가 성과를 딱 이제 해서 성공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일을 한 거고 나 못하면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서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1년을 놀았는데 너네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공부는 공부할 대로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는요 쉽게 얘기하면 계단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올라가고 되는가 안 되는가 하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힘들다. 다과목과 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수학이나 이쪽이요. 저는 좀 투자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 과목 얘기 나와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른 웬만한 과목의 학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풀이를 알려주고 뭐 유용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수학 학원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아무리 화려한 풀이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공식을 가지고 원리를 갖고 풀지 않으면요. 눈으로 절대 풀 수 없고요. 선생님의 그것만 감상을 해서는 내 수학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세대 보시면 뭐 x의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g는 뭐 이꼬르 뭐 r의 제곱 막 하잖아요. 선생님만 바쁘지 학생들은 별로 저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수학 학원을 왜 갔나? 뭐 그런 생각도 나중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 투자와 수학은 좀 맞닿아 있다. 선생님의 화려한 풀이만, 화려한 답만 계속 감상을 하시거나 뭐 귀동냥으로 답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불장이 왔을 때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내 손, 내 판단으로 쓴맛, 단맛도 보시고 또 뛰어난 고수분들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고수조차도 새로운 것에 더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